네, 오늘 낮에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평양에 도착해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시간쯤 전 6시부터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찬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대북 특별사절단의 파견으로 한반도 정세가 중대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3시간 전 6시부터 오늘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만찬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김정은 위원장을 첫날부터 이렇게 만찬한 의미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우리 당국자가 만난 것도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짚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첫날 우리 측의 대표를 맞이하면서 그 접견과 만찬을 하는 어떻게 보면 남관계사에서 그동안 사례를 보면 파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 과거에 보면은 밤 늦게 만나주거나 또는 지방에 있으면서 지방으로 오게 만들거나 그래서 우리 쪽을 굉장히 좀 애달게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만나주나 안 만나주나 이게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날까 뭐 여기에 대한 우리 측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전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 대표들을 굉장히 좀 지치고 힘들게 하면서 막판에 만나주거나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보면은 당일날 그야말로 정광석화처럼 만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국가의 지도자 이미지를 한편으로 부각시킨 측면이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하고는 전혀 정반대로 정상적인 어떤 국가 수반으로서 남측의 특별 대표를 직접 맞이하는 그런 것을 첫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 그런 정상국가 이미지. 두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접촉, 북미 대화 또 남관계 개선에 적극적 의지가 있다. 이것을 좀 보여주는 그것을 또 시각적으로 또는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남관계를 풀어가는 데서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측 당국자가 이번에 지금 만난 것이 김정일 위원장이 2011년 12월 17일 날 부구가 떴으니까 거의 뭐 한 6년 만에 자신이 집권한 이래로 최초로 남측의 당국자를 만난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이희호 여사를 만난 경우도 있었고 우리 측의 그 기업인이나 일부 또 미국 국적의 기업인 이런 사람들을 만난 사례는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은 외국 뭐 기업인이나 이런 사람들 만났죠. 그렇지만 우리 측 사람들을 우리 측 인사를 공식적으로 당국자를 만난 것은 최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밤 자체가 상당히 역사적 의미도 있고 또 남관계나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는 그런 밤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통상 특사단 일정 마지막 날에 좀 애를 태우다가 그때쯤 이제 만나줬던 북한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파격적인 만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빨리 접견을 하게 된 배경은 숨은 의도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저도 지금 말씀하는 장에 여기에다가 파격이라고 딱 적었는데요. 파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통 큰 지도자다.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배경은 뭐 긍정적으로 보시면 아까 김용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거고요. 뭐 한 가지 좀 의심이 든다면 이 의존을 잘해주면 항상 청구서가 따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앞서 나간 것일 수도 있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의존적으로 예우를 해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긴 호흡으로 내일까지의 그런 일정을 잘 지켜보고 내일 아마 저녁쯤 돌아오실 텐데 그때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려진 게 상당히 많이 없는데 일단 만찬까지는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면담과 만찬 장소는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숙소는 일단 고방산 초대소라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여기서 또 김정은 위원장 말고 북측에선 누가 오는지도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고 일단 장소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고방산 초대소가 어떤 곳인데 우리에게 숙소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또 북측에서는 어떤 인사들이 참석을 했을 것인지. 두 가지는 우리가 좀 그 새로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방산 초대소를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실 겁니다.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초대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아마 외빈을 접대하는 그런 주요한 손님들을 맞이하는 영빈관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북한에 이런 초대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초대소들이 이제 한 뭐 5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백화원 초대소가 우리 쪽에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 이제 과거에 정상회담 할 때 우리 대통령들이 묵었던 데가 대체로 이제 백화원 초대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고방산 초대소는 평양의 삼석구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강에 관문이 5개가 있는데 5개 관문 중에 미림 관문이라고 있습니다. 이 미림 관문 바로 위에 있는 그런 초대소인데 관문이 있다는 것은 결국 인공호수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관이 수려한 그런 곳이고 또 외부에서는 이 지금 고방산 초대소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숲속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외부에서 긴밀한 아주 조용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지금 이제 1970년대 초반에 고방산 초대소가 지어졌고 지금 이제 북한 외교부 외무성이 지금 관리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누가 지금 이번에 그 만찬 자리에 참석했느냐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김영철 부위원장 이번에 우리 쪽에 내려올 때 폐막식 때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리성권 대표, 고위급 회담부터 계속 내려왔던 사람이죠. 이들은 또 오늘 방북단에 영접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방북단을 이제 리성권이 직접 영접을 했습니다. 맹경일 부장하고 같이 부부장하고 면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포함되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우리 측에 내려왔을 때 특사단의 대표가 김여정 부부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사로 갖는 지금 상황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참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그때 남측에 내려왔기 때문에 참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로 그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 김영남, 그다음에 김영철, 그리고 김여정, 리성권 뭐 이런 사람들. 맹경일 부부장이 같이 자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인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명이 공식 대표이기 때문에 북측에서도 아마 5명 또는 6명 정도의 인원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그 정도 인원이 아마 지금 만찬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이제 김정은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지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입에서 과연 이 비핵화라는 단어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말을 꺼냈을까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현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비핵화 이야기를 꺼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비핵화란 말은 아마 금지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유사한 이야기로 뭐 한반도에 평화 논의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시작은 전반적인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날씨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지난번 평창올림픽의 성과 그리고 남북관계의 발전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측에서 먼저 이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북측에서도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꺼냈을 겁니다. 그럼 그걸 무슨 말인지 알고 김정은 위원장도 거기에 대한 답을 하겠죠. 그런데 있어서 뭐 미국을 비난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하면서도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은 뭐 이렇게 조건 없는 대화라든가 아니면은 자신들은 이미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뭐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뭐 조건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고요.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설명을 하거나 설득 작업에 들어간다면은 거기서 구체적인 워딩을 저희가 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오늘 말고 내일 또 만날 기회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대표 사절단이 방북한 계기로 해서 북측에서 적어도 저는 2가지 중 하나면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겠다. 명확하게 뭐 이렇게 모호하게 처리하면은 미국에 가서 다시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그 점 하나 그러면은 다음 단계에서 대화가 가능하다. 또는 조건 없는 미북 대화에 한번 탐색적 대화에 올 의향이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워딩을 우리가 이번에 받아가지고 온다면 그럼 다음 단계
단계의 대화로서 연결 다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예.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사실 지난 평창올림픽 기간에 남북 간에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메시지도 받아올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 예. 그런 평가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평창올림픽 개회식 때 북측 방문단이 왔을 때, 특사단이 네. 왔을 때 김여정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친서가 아니라 구두로 이제 메시지를 전한 거잖아요. 네네. 그럼 과연 이번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해줄 것이다라는 말은 나오고 있는데 또 비핵화라는 그런 용어 자체도 지금은 서로가 예민할 수 있으니까 그 네네. 부분은 또 김여정 제1부부장과 마찬가지로 구두로 전달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정의용 실장이 직접 전달하는 걸로 예.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우리가 친서를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친서를 전달할 차례다. 이것은 뭐 자연스럽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난번에 친서가 왔을 때 지금 이 친서가 공개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도 우리가 보내는 친서가 공개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예. 이번에 친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든 친서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친서의 내용은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예. 하나는 평창 올림픽 참가를 북측에서 선수단,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또 여러 응원단까지 포함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평창 올림픽 성공에 있어서 북측의 기여에 대한 감사. 예. 이것이 이제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신범철 교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 큰 틀에서의 어떤 비핵화를 당장 묵시적으로 또는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요구한다기보다는 한반도의 군사의 긴장의 해소와 평화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북한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현재 어떤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이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미국 쪽과의 앞으로 협상을 위해서도 좀 더 그런 노력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예. 내용은 아마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ICBM 미사일 발사를 자제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직설적 표현은 아마 피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걸 말하더라도 비핵화로 다 서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남관계 개선과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남관계 개선을 지금의 평창에서 만들어진 이 개선 분위기를 좀 더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앞으로 끌고 가야 된다. 예. 그것이 결국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북미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남관계 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적극적 의지,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 정도는 아마 언급이 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인도적인 부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펼쳐가자.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북미 관계나 또는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 의지를 표현하는 이런 세 가지 정도가 크게 담겨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 대북 특사단의 핵심 임무는 북한을 이제 북미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어떤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것들이 이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 의제는 아니라고 했지만 이제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석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 중에 어떤 이야기든 어떤 카드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갔을까요? 뭐 미국인 억류돼 있는 부분은 사실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 의사가 있다면은 그 카드를 활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먼저 북한을 설득하는 것으로는 아주 좋은 아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억류자 문제와 비핵화 문제가 등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조금이라도 전향적인 조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증폭시키기 위한 그 억류자를 갖다가 풀어주는 문제 이 두 가지 카드를 우리가 얻어낸다면은 이제 특사가 와서 그 다음 날이나 이제 미국을 방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미 측과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카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인권 문제는 미국이 항상 특히 자국민의 인권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게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대화를 개시할 명분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그것이 뭐 자기들이 제 이야기한 뭐 완전하고 검증 가능가지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비핵화와 이렇게 뭐 등치에 등가성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화로 옴에 있어서 미국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잘 설득해낼 수 있다면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해서 사실은
지금 북한에 미국인만 억류돼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국민들도 억류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함께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오늘인가 어제인가요? 언론계 관계자들이 만나서 근데 그 자리가 보통 대통령이어도 미국 대통령이 셀프 디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런 약간 얘기 만우절 들었습니다. 개념 비슷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말한 게 뭐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게 그 현지에서 분석도 이게 약간의 그 농담 섞인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담을 그 안에 넣을 수도 있다. 이거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됩니까? 트럼프의 말은요? 약간 복선이 좀 깔려 있는 듯한 그런 그런 표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장소 자체가 상당히 그 언론인들에게 좀 신기하거나 또는 아주 색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좀 약간 만우절 비슷한 그런 그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농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진심으로 익혀질 수도 있는. 그러게요. 이것은 아마 지금 우리 측 특사단의 방북 과정에서 어떤 성과가 만약에 나온다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런 만남 이런 것들도 미국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 특사단의 방북의 이 전반적인 상황을 촉각을 아주 곤두세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꺼내는지 우리 측에서 지금 이제 오늘은 만찬과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이 있습니다만 아마 본격적으로 오늘 밤 늦게부터나 내일은 거의 하루 종일 이번에 방북한 5명의 방북단 지금 대표들과 또 5명의 실무진들이 지금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같이. 이 실무진들이 보통 청와대 이제 NSC의 행정관들, 그다음에 또 우리의 국정원의 직원들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걸로 언론에는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집중적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아마 지금 이 실무진들은 다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우리 측과 미국이 갖고 있는 입장,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보내는 비핵화 의지가 확인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또 우리 측이 이야기하는 북한과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역시 미국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북한이 어떤 식의 행동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특사가 지금 평양에서 서울로 돌아와서 다시 워싱턴을 갈 때 미국 쪽과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아주 긴밀하게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된다.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김 교수님께서 우리 이제 특별사절단이 머물게 될 숙소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고 또 이제 영접 인사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의전 잘해주면 신 교수님께서 뭔가 청구서가 뒤따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봤을 때 뭐 영접 인사나 숙소 경호 등 어찌됐든 사절단을 통해서 들려온 얘기로는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환대를 많이 준비한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긍정적인 신호 아니겠습니까?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지금 과거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가능하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키워드도 통일보다는 평화 공존을 택하면서 북측에게 다가서는 거기 때문에 특히 지난번에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특사가 왔을 때 우리가 엄청난 환대를 베풀었다는 점에서 북측도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예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 앞서 말씀드린 그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과연 북한이 어느 수준까지 전향적인 조치를 꺼낼 것인가, 이 부분을 사실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잘 꺼내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김용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진은 실무진대로 잘 설득을 하고 정의용 대표께서는 또 대표대로 이렇게 설득을 잘 해가지고 아무튼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은 향후 몇 개월간을 좌우하는 어떻게 보면 진실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것이냐. 모라토리엄을 받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만 가지고 온다면 다음 때가 이어질 수 있고 분위기 전환이 가능한데 그것조차 만약에 안 된다면은 다음 달에 있는 연합군사훈련을 저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긴장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긴 호흡으로 가는데 이번 특사 방문이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왜냐하면 어떠한 일들이 성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북한 측에서도 분명히 이번 기회가 좋다는 그런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는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네.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내일 우리 특사단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일정을 잡아서 미국으로 갑니다. 네네네. 그럼 북한과의 그런 조율하는 내용, 북한의 의견들을 갖고 다시 미국에 전달을 할 텐데 그렇습니다. 미국 측의 그런 뭐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 측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북한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떤 보따리인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그렇습니다. 있다. 예. 미국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볼 것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지금의 우리 측 특사단의 방북과 전반적인 앞으로의 일정과 관련돼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단 최소한 또는 그것이 최대치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당분간 그것을 중단시키는, 자제시키는 예. 우리가 흔히 모라토리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런 정도 수준.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북한은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그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이야기할 텐데 중단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미국의 전략자산의 전개를 이번에 자제한다 할지 또는 훈련을 좀 축소하면서 북한을 대화적으로 좀 나오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예. 우리가 북한을 설득한다기보다는 저는 북한과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공감대를 만들면서 또 미국과의 공감대를 만들고 그것을 좀 더 키워나가면 좀 더 이제 넓은 형태의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출발점을 만들 수 있다. 예. 이런 점을 또 우리가 주목을 해서 좀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로의 보따리가 어떤 건지는 뭐 언제 밝혀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보따리가 열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